자, 지금 딱 1990 아유, 딱 1999km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태수입니다. 오늘은 EV 제타를 한 달 탔을 때와 쉐보레 트랙스 휘발유를 한 달 탔을 때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EV 제타를 한 달 탔을 때의 카드 사용 내역이랑 휘발유 차인 쉐보레 트랙스를 한 달 탔을 때의 사용 내역을 추출해서 확인을 했고요. 정리를 하여 오늘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휘발유차에서 연비라고 하는 개념을 전기차에서는 전비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연비랑 전비는 표현되는 거나 혹은 계산이 따로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단순히 비용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비교 조건은 한 달간 약 888km를 주행을 하게 되고 EV 제타와 휘발유차인 쉐보레 트랙스의 비용 차이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리터당 약 평균 13km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주유비 기준은 2021년 3월, 충전비 기준은 2021년 5월, 그리고 거리는 양 비교 달 전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치는 제가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겪은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지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마다 세부적이고 미세한 차이는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기차를 한 달 탔을 때는 충전비가 16,489원이 나왔고요. 휘발유차는 주유비가 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는 전기차는 27,000원, 휘발유차는 51,600원입니다. 통행료는 주의를 해야 될 게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트랙스이기 때문에 소형 요금인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해보면 EV 제타는 한 달 동안 약 43,489원 정도의 유지비가 나왔고요. 휘발유차인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151,600원 정도의 유지비가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주유비에서 충전비를 뺀 금액은 83,511원이고요. 그리고 통행료에 대한 비교는 24,6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있는데 우리가 메인카를 따로 두고 보통 전기차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를 보겠다는 거고 총 금액 차이는 108,111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충전 요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할인율이 50%에서 25%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비교 조건은 동일하고요. 주유비 기준은 2021년의 7월, 영상을 찍고 있는 7월 중순에 평균 주유비를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충전비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바뀌는 충전 요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기차는 약 24,733원 정도가 충전비로 나갈 것 같고요. 기름차는 약 11만원 정도가 주유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통행료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EV 제타는 경차, 그리고 쉐보레 트랙스는 소형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유비에서 충전비를 뺀 금액은 약 85,267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통행료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24,6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총 금액 차이가 7월부터는 약 109,867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트랙스를 메인카로 두고 있고 EV 제타를 출퇴근 전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EV 제타를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운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차는 출퇴근용 그리고 동네 마실용이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차랑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주유비 충전비에서의 차이지 통행료 차이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유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분들, 그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차가 메인카로서의 효용이 있는가, 개인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목적이나 방법 등이 다 다를 거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간단한 출퇴근 용도나 동네 마실용으로 쓰는 게 정말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얼마나 조용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EV제타를 운행하면서 체험한 휘발유 차량과의 비용 비교 영상이었고요. 확실히 운용 비용 측면에서 경차를 포함한 휘발유 차량보다는 전기차가 조금 더 장점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댓글에 시청자분들이 감사하게도 안정성과 단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경차를 타다가 경차 사고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게 됐는데 가격과 안전과 단차 등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사야 할 차가 2천만 원대의 차에서 5천만 원 이상의 가격을 하는 차들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경차 타느니 소형차 타고, 소형차 타느니 중형차 타고, 정신 차리면 고급 세단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좋은 차량을 타고 싶다. 그게 힘든 상황들도 많으니까 우리는 계속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합리적인 자동차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도 단차 문제는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고요. 경형과 소형 전기차 회사들도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미시스코에서는 차와 관련된 이슈들을 차량 오너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더라고요. 제 차도 지금 약간 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소통을 하면서 세미시스코 측에서는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기차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택지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V제타는 메인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초에 설계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카보다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전용이나 동네 마실 등의 서브카로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